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체크해. 위원장께서 저 존경한다 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지난 한 달간 무척 힘드셨죠? 예, 지난 한 달 한 10년, 20년 같았습니다. 네. 뭐 후보자님뿐만 아니라 가족들 또는 이번에 그 의혹의 대상이 됐던 모든 뭐 부산의전원 또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공주대학교, 당국대학교 관련 학생들, 교수님들 다 너무 힘드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러셨던 것 같고요. 오늘 부디 그 모든 힘듦이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의 의미를 조금 크게 좀 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PPT를 봐주시면은요. 20일간의 보도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소위 논두렁식의 보도 이후 20일, 그리고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현재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20일. 보도량이 뭐 비교를 못할 정도로 너무 많죠. 12만 7천 건이라는 것은 가히 뭐 기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다만 흘러가는 양상을 보아하면 저는 이 효과가 혼란으로 이어졌다. 대단히 심각한 혼란이다.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안개와 먼지, 흙먼지 혹은 뭐 과거 제가 어렸을 때 소독차에서 뿌려지는 연기 같은 곳에 다 감춰져 있는 느낌이다. 후보자의 자격 자질이 어떤 것인지, 법무장관 후보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사법개혁이란 것이 쟁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가려져 버렸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혼란의 한 축은 물론 언론이고요. 언론은 저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기사거리가 제공되고 뉴스거리가 제공되고 관심거리가 있으면 보도하는 거죠. 당연히. 뭐 그러한 관심이 초점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속보, 조국 주차장에 주차했다. 딸 오피스텔 주차장에 포르쉐 2대가 있다. 의전원 앞 자취방 다녀간 딸. 뭐 이러한 자극적이면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보도들이 많이 이어졌고요. 검찰의 압수수색 역시 정말 이례적 아닙니까? 그동안 여러 후보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다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에 대개 고발이 이루어지고 강제 수사든 임의 수사든 이루어졌는데 이번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국회가 그 인사청문회라는 국회 고유 권한이 검찰에 의해서 강렬하게 침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쟁으로 인해서 공격하는 당 쪽에서는 박수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이 바뀔 땐 또 반대가 되죠. 그 다음 보여주시면 그 검찰의 현재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 이름은 거명치 않겠지만 현재 조국 후보자 관련된 주변인들에 대한 수사를 총괄한 분이 2014년 담당했던 수사가 있습니다. 그 두 개를 직접 비교해 보면 현재는 검사만 21명이 투입되어 있고 최순실 특검보다도 훨씬 큰 규모 수사고요. 거의 뭐 전면적 압수수색 지금 35군데다 50군데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은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타워크레인 기사께서 사망하셨는데 이게 본인의 실수냐 아니면 기기 오류냐, 그리고 기기 오류의 문제를 미리 알고 있었는데 은폐했느냐, 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인데 이 수사는 유야무야 불기소 처분이 돼버렸어요. 그 사회 관련자가 제보하고 양심선언 제보를 합니다. 실제로 로비 요청을 받았고 돈을 뿌렸고 검찰, 경찰 뭐 전방위적으로요. 그런데 이 수사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 그래서 과연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동안의 법무장관 후보는 대부분 2명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검사 출신이었습니다. 그 검사 출신 법무장관이 임명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분들만 보면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시절에 일어난 일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국정원 사건 무마됐죠. 공직선거법 적용하지 않도록 압력 들어갔죠. 최동욱 청장 그래 쫓겨났죠. 윤석열 지금 총장이지만 당시 수사팀장은 좌천 징계받았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힘들게 만드는 강제징용 판결, 이 판결의 연기, 사법농단 이거 역시 무관하지 않습니다. 권재진 당시 법무장관 역시 마찬가지죠. 이명박 BBK 사건 무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민간인 사찰 입막음 행해졌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쭉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금실 천정배 두 분을 제외하고는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이러다 보니 다음 검찰에서는 도저히 조국은 안 된다. 지명 초기부터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이 들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난 이 엄청난 12만 건의 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많아요, 의혹이. 그래서 한번 소거법을 적용시켜 봤습니다. 다음. 후보자가 아닌 처남과 오촌 관련된 걸 제거해 봤어요. 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동생 의혹을 제거해 봤어요. 뭐 이렇게 남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부인 의혹 제거해 봤어요. 이렇게 남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딸 의혹 제거하니까 없어요.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금 검증이나 비판이나 규명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주변만 때리고 가족 망신 주고 흠집 내서 어쨌든 인사청문회 전에 사임시키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해 보입니다. 과연 이러한 그 분위기, 혼란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렇다고 해서 후보자나 가족의 의혹 무시하자는 얘기 아닙니다. 철저히 규명해야 합니다. 답변을 충실해 주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럴 가혹대 있으시죠? 예. 예, 다음. 과연 그렇다면 그 안개와 혼란을 걷어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왜 그러면 조국 후보자는 당연히 예견 가능했을 텐데 그렇게 비판도 많이 하시고 공격도 많이 하시고 SNS로 개혁의 상징인 것처럼 나서고 검찰 비판하시고요. 사법개혁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하셨는데 그에 대한 반격과 공격 검찰의 이러한 청체적인 조직적인 반격 당연히 예상됐을 텐데 도대체 왜 이 후보자 수락을 하셨습니까? 저는 학자 또는 학자로서 또는 지식인으로서 정치적 민주화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정치적 민주화의 핵심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권력기관 개혁 중에서 국정원이나 뭐 군대나 이런 쪽은 민주화 이후에 많이 개혁이 되었는데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개혁만큼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검찰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검찰의 권력이 너무 과다하다라고 보아서 오래전부터 검찰 개혁을 주창하고 법무부의 탈검찰을 주창해 왔습니다. 그게 저의 소신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장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부산 사상구 출신 장재원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예, 조국의 위선의 끝은 어디인지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해주십시오.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오천적파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천적파 전화를 해서 무슨 내용을 말했는지를 아마 묻게 되실 겁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자, 오촌 조카하고 통화를 하면 의심을 받고 의혹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분. 동양대 총장과 직접 통화를 합니까? 답변 드리십시오. 네, 그거는 저 보도를 보았습니다. 제 처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처가 통화하는 끝에 조국 수석과 후보자와 통화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 처의 통화 끝에 받아서 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자, 오촌 조카와 통화하면 우리 국민적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기자회견 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대 총장과 통화를 하면서 지금 다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쪽도 총장님 쪽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법률팀에 확약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듣기로 동양대 총장께서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녹음. 검찰에서 예. 이 문제는요. 앞에서는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자와 통화를 못한다 그러고 뒷구멍으로는 그 의심이 있는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증거인멸. 우리 국민들은 위증교사 혐의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법무장관 후보자석에 앉아있는 장면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송구하다 말씀드리고 사실대로 좀 밝혀달라라고 말씀드렸을 잘한 뿐입니다. 겁니까? 오촌 조카와 통화 안 한 것과 동양대 총장과 통화한 것이 어떻게 틀립니까?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릅니까? 네. 시간을 주시면 답변 법무장관이 드리겠습니다. 되면 검찰에게 관련 수사 보고 하지 말라라고 지시하겠다. 우리 국민들 우습지요. 법무장관실이 증거인멸 탈출구, 증거인멸 아지트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영표 교수 논문
취소됐습니다. 제1저자 문제 자신이 혼자 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조국 교수가 관여를 했다라는 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거기 관여를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죠? 조국 교수의 파일에서 이게 두 번이 조국 교수의 컴퓨터에서 나온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PC 2대가 있는데 제 서재에 있는 컴퓨터들을 제 처도 쓰고 저희 아이도 씁니다. 자, 봉주대 그것이 자, 어떻게 제가 그 알겠습니다. 문서를 알지도 알겠습니다. 못하는 봉주대 문서를 작성을 교수님께서- 하겠습니까? 봉주대 교수님께서 부인께서 직접 부탁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아직까지 딸의 논문과 관련돼서 후보자와 후보자의 처가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누누이 밝혔습니다마는 거의 저희 딸이 그 교수님 포함해서 여러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 보내고 그 뒤로 그 교수님으로부터 와도 좋다는 답을 받아서 시작된 아니 것입니다. 이메일을 보낸 거하고 통화한 거하고 다릅니까? 그 뒤에 제 처가 통화했는지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 부인하고 오늘 얘기 안 하고 왔습니까? 어저께 공주대 교수가 부인의 부탁을 받았다고 실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부인하고 얘기도 안 하고 나왔습니까? 확인 안 하고 나왔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출발이 제 딸이 그 여러 명의 인턴을 하기 위해서 여러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고 자 후보자님 네. 연락하고 부인이 부탁한 건 사실이라고 말씀하십시오. 사실이지 않습니까? 공주대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장영표 교수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왜 자꾸만 장영표 교수와 공주대 교수를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본인들이 그렇게 우깁니까? 이메일로 한 거나 전화를 한 거나 뭐가 다릅니까? 두 분에게 제가 청탁한 적 없고요. 그 부인이 청탁한 적 없습니까? 제 당국대 경우에 있어서는 전화 제천화 청탁한 적이 없고 공주대 교수는 청탁한 적 있습니까? 공주대 경우에 있어서 저희 딸아이가 연락을 했고요. 근데 알고 자, 봤더니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 발언 끝나고 하십시오. 지금부터 불법과 반칙과 특권으로 딸에게 의사 자격증을 안기로 하는 딸의 가짜 인생을 만든 플랜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이 딸의 합격 수기입니다. 수기에서 나오는 부산대 의전원 스펙 9가지입니다. 이 9가지 중에 6가지가 가짜이거나 부풀려졌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먼저 우간다 의료지원입니다. 우간다 의료지원 보십시오. 2012년 겨울 사전 답사를 거쳐 2013년 8월에 첫 해외 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딸이 자기소개서에 직접 쓴 글입니다. 아십니까? 알고 있고요. 우간다 봉사를 국내에서 지원했습니다. 자, 국내에서 지원했다는 해외 봉사를 첫 답사를 거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그런데 팀이 조직하고 지원했다는 뜻입니다. 저희 아이는 케냐에는 후보자, 직접 가고 어쩜 우간다에는 그렇게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나 따님이나 깜찍하게 거짓말을 합니까? 보십시오. 여기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우간다에 의료봉사를 간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조 씨는 한 명인데 조인으로 시작합니다. 조민이 아니고. 자, 그리고요. 2012년 겨울 사전 답사요. 에볼라 감염 때문에 가지 못했다는 이 관련 단체의 사이트에 있는 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딸아이는 우간다에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가지 않고 가기 위한 국내에서 지원 활동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이네요. 딸이 거짓말했네요. 저 자기소개서에도 해외에 직접 갔다는 말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아버지는 위선, 어머니는 청탁과 반칙의 제조기, 딸은 거짓말. 이 거짓 패밀리의 반칙과 위선을 정권이 총 걸기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있다? 진실은 거짓을 이깁니다. 후보자님. 우간다에 직접 가지 우리 않았다는 점 국민들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더 깨끗하고 더 흠이 없고 더 반듯한 법무장관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후보자님 네, 답변을요 질의 내용을 잘 듣고 질의 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후보자가 하고 싶은 말을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 질의 내용에 맞춰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이번 논란으로 큰 실망을 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오랜 기간 SNS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 특히 공정함에 대해 발언을 해왔습니다.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는 젊은이들은 후보자의 발언을 보면서 그래도 이 세상에는 가치를 지켜가며 사는 분이 있구나, 본보기가 되는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지금까지 해온 말과 실제 살아온 삶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주변에서는 위법은 없다, 결정적인 한방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답변입니다. 사람이 이걸 묻는데 저걸 답변하면 화가 납니다. 그건 묻는 사람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후보자는 금수저는 진보를 지향하면 안 되냐, 이른바 강남좌파는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냐라고도 했습니다. 역시 엉뚱한 답입니다.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과 달리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받는 것이 아닙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언행 불일치 때문입니다. 저는 후보자가 진심으로 또 변명 없이 젊은 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가 우리 세대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꼽혀온 것을 생각하면 저도 진심으로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는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고백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개혁주의자가 왜 나옵니까? 어제 우연히 젊은이들을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조국 후보자의 가장 큰 단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공감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사과하셨지만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의 언행불일치 그리고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한 거에 대해서 동문서답식의 답변을 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예, 있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묻겠습니다. 이중 기준의 문제입니다. 후보자가 지금까지 인터넷에 올린 많은 SNS에 대해서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편을 대할 때와 남의 편을 대할 때 기준이 다르고 따라서 편가르기를 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편이냐에 따라서 잣대가 달라졌다는 것은 공정함을 생명으로 해야 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큰 흠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후보자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 비판의 취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가 성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강한 나라지만 분단의 부담을 지고 있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국민들의 통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는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한 갈등 국면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으로 이적, 매국, 정신 나간 등의 거친 말을 쓰면서 갈등을 유발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공식 견해인지 사적인 주장인지 분명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맥락이 좀 있었습니다만은 좀 돌아보았을 때 거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강제 수사에 나선 검찰의 행태는 비판을 받아서 마땅을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한 권력기관이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형국입니다. 검찰이 저런 행태를 보이는 데는 그 이유 중 하나에는 특수부가 지나치게 막강해진 점을 들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동안 소위 특수통검사는 대약진을 했습니다. 인사, 조직 등 기획부서까지 특수검사들이 차지했습니다. 검찰 내부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예전에 저도 수사를 많이 했지만 중수부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앞으로 나가고 싶어하는, 고하고 싶어하는 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부서 같은 데서 이것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날 수가 있다. 또 지금 시점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브레이크가 걸어져서 나름대로는 조직 내부에서 균형을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특수부 검사가 모든 지위를 다 차지하고 모든 보직을 차지하고 있으면 권력기관의 속성상 권한의 남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휘하에 거의 모든 요직을 특수통 검사로 채운 것은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한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만든 수사권 조정 정부안을 보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검찰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언젠가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충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는 검찰의 사정기관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하는 입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고 지금의 수사권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검난이라고까지 부르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후보자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견지해온 입장에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사권 조정안 같은 경우는 두 장관님이 합의하신 것이고 그 두 장관님은 그 당시 시점에 경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절충한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나 원론적으로 보자면 저는 금 의원님 말씀에 크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 두 분이 합의한 시점에 있어서는 그 정도가 실현 가능한 최선이 아니었나라고 두 장관님이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특수수사권을 대폭 축소하거나 줄여야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수사권 조정안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그걸 단계 줄여나가는 식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후보자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짚어본 여러 문제점 또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이한 접근 등을 보면서 후보자가 과연 법무부 장관에 적합한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후보자 주변은 지금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검찰 수사를 놓고 보면 후보자가 과연 검찰 개혁의 적임자인지 여부가 논란의 핵심입니다. 후보자가 여러 소명의식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신이 검찰개혁의 적임자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되는지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끔한 질책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로서는 제가 지금 아까 지적하셨던 제 주변 제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저의 과거 여러 발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 법무부 탈검찰안입니다.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 일에 처음부터 나오기 끝까지 관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된 여러 기관들과 계속 조율하고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제가 매우 부족합니다만은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감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물론 저보다 훨씬 능력과 도덕성에서 뛰어난 분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왔던 그 과제를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 특히 조국 민정수석을 집권 여당의 청와대 정부의 누구보다도 더 큰 정의를 위해서, 즉 개혁과 진보 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지지했습니다. 또 지금도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엊그제부터 두 개의 조국이 있다. 한 조국은 주옥 같은 글을 쓰던 진짜 좋은 조국이 있었고, 한 조국은 너무나 많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조국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질문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열거하지 않더라도 수십 개의 의혹에 대해서 조국 후보자는 물론 어떤 누가 100%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기에 본인은 관련이 없고 최소한 부인과 딸은 어떠한 도덕적 책임도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명의 조국 하신 말씀 참 제가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또 오늘 청문회 자리에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저는 거의 대부분을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거는 뭐 계속 차례차례 말씀드릴 것이고요. 저희 딸 역시 마찬가지로 봅니다. 근데 저희 그 처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많은 의혹이 있는데 제가 알지 못하는 분도 있고 아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아마 더 나올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죠. 네. 지금 현재 후보자나 후보자의 부인, 딸의 문제에 대해서 부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후보자 본인은 아는 게 없고 딸의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시죠? 예,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예. 예. 아 크게 보거나 적게 보거나 똑같은 예, 거지 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40여일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조국천하였습니다. 국민도 짜증나고 의심이 갑니다. 분열됐습니다. 모든 국민이 다 분열돼 가지고 조국을 지지하는 박지원도 엄청난 비난을 받고 백공일과 100가지 칭찬하다가 한 가지 지적하면은 또 지지 세력으로부터 저도 견딜 수 없는 비난을 받습니다. 이러한 때 지금 후보자께서는 검찰이 수사가 됐기 때문에 철저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마땅히 승복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게 바로 중요합니다. 예. 저는 지금 국민 누구도 찬과 반이 확실하게 분열돼 가지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찬성하는 사람을 분열하는 죄송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 가차없이 비난을 하고 또 역현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나랍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침이 마르도록 잉크도 안 말랐어요. 이분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고 대통령도 외압하지 않겠다? 또 대통령도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대라라고 임명을 했는데 도대체 청와대, 총리, 법무부 장관, 민주당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검찰에서 나름 혐의와 의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후보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그래도 조국 의문에 대해서 저 자신부터 국민들이 모두가 지금 헷갈리고 있고 정신이 없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청와대, 국무총리, 장관, 검찰이 싸우면은 나라가 나라냐 이거예요.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 예. 만약 장관이 되면은 오늘 청와대에서 조국의 압수수색은 내란 음모 수준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제가 어떤 말인지 잘 처음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오늘 보도 안 보셨어요? 아침에 일찍 와서 대기하느라고 제가 드릴 테니까 네. 말을 하더라도 아무리 검찰이 밉다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이 싫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죠. 군사정권에는 사용하는 내란 음모 수준이다. 이렇게 검찰을 폄훼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이 된들 통제가 되겠어요? 법무부는 법무부의 길이 있고 검찰은 검찰의 길이 있고 또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고 총장은 총장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후보자로서 네. 청와대나 총리나 법무부 장관에게 청문회가 끝나고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이러한
과잉된 발언을 좀 자제해달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건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진행되는 것 관련해서 양측이 일정하게 서로 좀 자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런 의혹을 받으면서도 꼭 법무부 장관 하고 싶. 제 개인이 하고 싶은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한 4주 동안의 검증을 받으면서 가족은 자취하더라도 엄청난 사실 고통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저희 식구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 그때 답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 해야 될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될 소명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주광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후보자와 직접 관련된 의혹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딸이 서울대 법대의 인턴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자신의 한영외고 생활기록부에 등재가 된 것이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예. 정말 우리 대학생들이 지금 분노합니다. 자, 제가 PPT 띄워봐 주세요. 후보자의 딸이 2009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보름간 한영외고 3학년 시절에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해 줬겠죠. 그래서 제가 두 기관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고등학생이 인턴을 활동을 한 적이 있느냐, 그리고 했다면 그 인턴 증명서 발급 사실이 있느냐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서야 이 자료가 왔습니다. 해당 시기에 고등학생을 포함한 인턴 자료는 전혀 없다. 그러면서 그동안 제가 그러면 6년 동안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증명서를 발급한 내역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줍니다. 이게 인턴 활동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6년 동안 17명에 해당되는 인턴이 활동을 하고 이렇게 증명서를 저희한테 첨부합니다. 여기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생과 서울대학교 대학원생 외에 타 대학도 없고 고등학생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전혀 없는 인턴 활동을 서울대 법대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후보자의 딸이 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증명서가 발급되고 그것이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고려대학교 수시 입시 전형에 제출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본인이 서울대학교 당시 교수였기 때문에 본인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모른다고 답할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실제 저희 그럼 이걸 아이는 누가 했습니까? 지금 센터에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센터에서 확인한 거예요. 그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활동 확인해서 이렇게 답변이 온 겁니다. 그 당시 시점 시기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제가 실제 자료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실시한 내용과 고등학생 포함 여부 보관 중인 자료를 다 제출받은 겁니다. 지금 실제- 후보자 네, 당황스럽겠지만 거짓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국제회의에 자, 실제 참석을 그다음- 했고요. 질문하면 답변하세요. 이것이 후보자의 딸이 생활기록부로 고려대학교 수시 입학시험을 할 때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09년 5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간 서울대 법대 인권법센터와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라고 돼 있고 이것은 증명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입니다. 후보자의 거짓말은 추가로도 밝혀내겠습니다. 일단 2번과 3번은 나중에 답변 기회 드릴게요. 네.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만약에 위조했다면
그 사실로도 충분히 중대한 범죄가 된다는 점은 인정하지요. 그랬다면 그렇죠. 위조를 했고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네, 가정입니다만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지요. 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딸의 동양대학교에서의 총장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양대 총장이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 그 자체가 완전히 가짜다. 그리고 거기에 봉사활동 기간이 써 있는데 후보자의 아내가 교수로 오기도 전부터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라고 표창장에 써 있으니 내가 이것을 총장 직인을 사용하라고 인정하기에도 인정할 수가 없다. 표창장 내용 자체가 가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진술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PPT 띄워봐 주세요. 지금 후보자가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표창장은 정상적인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 가지 언론과 총장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만들어본 후보자의 자녀가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은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동양대학교 총장에는 몇 년도 몇 번 일련 번호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어학교육원 제 몇 호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대학교 총장 교육학 박사 최성혜라고 돼 있는데 후보자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혜라고만 돼 있습니다. 후보자, 네. 이 가족이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 표창장 원본 보셨지요? 제가 그 보셨지요? 사진으로 찍은 걸 보았습니다. 예. 그 표창장 내용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봉사했다고 네. 언론인한테 답변했지요? 네, 네. 봉사를 열심히 해서 표창장을 총장으로부터 받았다.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안에 내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표창장 안에. 제가 지금 정확한 언제부터 언제까지 봉사를 했다라고 써 있습니까? 네, 정확한 단어는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지금 총장님은 뭐라 그러냐면 언론 인터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11년 7월경에 동양대학교 교수가 됐는데 봉사를 딸이 2010년도부터 2012년 9월달까지 했다. 그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네. 그러면 제시하면 되지 않습니까? 네. 잠깐만. 그래서 총장도 아니 표창장 내용이 후보자의 어머니 정경심 교수가 오기도 전에 어떻게 딸이 몇 개월 전에 이 대학교에 와서 먼저 봉사활동을 했느냐. 그래서 이게 완전히 가짜다. 자, 그거 사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확보된 대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연락하면 받을 수 있잖아요. 예, 지금 네. 어제 우리 준비단에서 표창장이 위조됐느냐 아니냐에 관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고 청와대가 위조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 명쾌하게 청문회장에서 해명될 것이다. 그랬더니 검찰이 전면으로 바로 청와대에 기자 브리핑을 반론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이 논란은 후보자가 지금 사진으로 봤다는 그 따님의 표창장 그 사진 여기 띄우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는 한 번 보면 1초 만에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왜 아직까지 예, 보충 질의 때 중요한 내용이니까 보충 질의 때 계속하시죠.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광덕 의원님이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자꾸 주장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게 하시고 계시니까 제가 아는 걸 좀 말씀드리니까 후보자가 한번 확인 좀 해보세요. 예. 자, 최성해 총장이 일련 번호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위조의 이유로 예. 일련 번호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최성해 총장 맞죠? 네,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일련 번호와 다른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저로서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18개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 영주시나 아이들 글짓기 표창장이 최성해 총장이 얘기한 1번이 아니에요. 2018년 매수로 나갑니다. 제가 지금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지금 질의 순서가 바뀌어서 제가 PPT를 못 띄우는데 이따가 띄울게요.
그 동양대 총장 명의로 1년 번호 다른 표창이 수십 장이 나갔어요 지금. 조사 좀 하고 얘기해. 조사 좀 하고. 아이 참 답답해 죽겠어. 그리고요. 예. 이 표창장이 이렇더라고요. 총장이 직접 정결하는 그 표창장에는 교육학 박사 이렇게 나가요. 그렇지 않은 위임 전결 표창장에는 그게 안 나갑니다. 그게 자기 나라대로 구분을 하더라고 보니까 또. 그렇게 해왔고 오늘 아침에 이 표창장을 수여하는데 직인을 찍은 직원이 나와서 라디오에 와서 진술을 했어요. 이 추천한 교수가 YTN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추천을 했다. 봉사활동한 건 사실이다. 저는요 한국당 의원님들이나 언론한테 정말 부탁하고 검찰도 부탁하고 싶어요. 이게 2012년도 일입니다. 2010년도부터 했다. 그거는 오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걸 어떻게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바보가 있습니까? 위조를 하는데. 2012년이면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고려대학교 3학년 애가 영주의 동양대학교 내려가서 상 받아가 그걸로 대학원 가겠다? 그거 부산 의전원 가겠다? 총장상이 이게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데 부산 의전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총장상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2년 후에 서울대 의전원 들어갔다가 입시했다가 응모했다가 그 다음에 환경대학원 갑니다. 떨어져가지고. 그리고 그거 그만두고 부산 의전원을 가요. 제가 의전원 입시 요강을 다 봤습니다. 유일하게 부산 의전원만 총장 상위 입시 요강에 나와 있어요. 이거 있으면 기록해라.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2년 전에 예지력이 뛰어나서 서울대 의전원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부산 의전원을 들어갈 텐데 부산 의전원 요강이 총장상이 있으니 이 총장상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영주까지 내려간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이게?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셔서 해야 됩니다. 저는요 그 당시에 그 교수 이 표창장을 추천했다는 교수 얘기를 들어봤어요. 경북 영주에는 시골이라 방학 때 아이들이 다 서울 도시로 나간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하는 대학생이 없어서 마침 이 정 교수가 딸이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서 가서 봉사 좀 해라. 실제로 고려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라고 하는 학교 가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활동 결과를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잘했다고 표창을 준 겁니다. 이거 갖고 대학 가라고 준 게 아니 대학원 가라고 준 게 아닙니다. 고려대학교 학생이 유학을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좀 다른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 동양대학교 때문에 자 그리고요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인사청문회 17조에 보면 회피 제척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강덕 의원님, 우리 김진태 의원님 이 지금 후보자를 고발해 놓고 있어요. 근데 고발해 놓은 사람들이 당연히 고발한 사람들 여기 와서 사실 따지겠습니까? 당신 나가라고, 당신 잘못이라고 단죄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청문회라고 하는 게 제대로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유죄를 예단하고 단죄하는 그런 질의 앞에서 어떻게 사실이 밝혀지겠어요? 전 당연히 회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주강덕 의원께서 생활기록부를 공개를 했어요. 이거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일단 이 유출 자체가 범죄예요. 독수독과 아시죠? 독 있는 나무에 독 있는 과일 열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 범죄 증거를 가지고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규명한다는 게 전 세계 재판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그거를. 왜 우리 인사청문회에서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정치 공세로 그렇게 하는 건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정말 사실을 따져야 되는 인사청문회에서는 그런 범죄 행위로 얻은 취득한 그런 증거를 가지고 또 그런 증거 위에서 이 국민 앞에
사실을 다투는 인사청문이 진행돼서는 안 된다. 회피하셔야 됩니다. 사임하셔야 돼요. 자, 우리 후보자님. 예.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은데요. 어차피 다음 보충질의 때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 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우리가 싸울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자 이게 사실이면 우리 지금 주광덕 의원님이나 한국당 의원님 말씀들이 사실이면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거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사실인 거를 증명해서 갖다 주면 되는데 지난 20일 동안 한국당이 사실이라고 의혹 제기를 해요. 처음에는 한 3일 걸려서 이제 뒤집어집니다. 제가 지금 9가지를 갖고 왔는데 다 뒤집어졌어요. 지금은요 반나절 만에 뒤집어져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 확인 안 하고 의혹이다 문제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해서 얘기하고 만약에 확실히 있잖아요. 청문회에서 보면 안 됩니다. 검찰 수사해서 수사해 보면 위조인지 아닌지 나오잖아요. 여기서 보면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황은 안 됩니다. 예. 예. 주광덕 위원님, 주광덕 위원님, 그 다른 위원님들이 또 해명할 수도 있고요. 뭐 본인 다음 또 질의 때 해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질의 순서 예외로 발언권 드리기가 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중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됐어요. 네, 더 말씀하세요. 김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조국 후보자 고발한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피의자는 앉혀놓고 고발한 사람을 나가라. 야,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 적반하장이다. 고발을 한 국민의 대표를 나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모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동양대 직원이 나와서 자기가 이렇게 찍어줬는데 뭐 이게 뭐가 문제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우리 보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실까 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직원 자체가 원래 있던 직원을 정경심 교수가 와서 집요하게 요구해서 직원을 바꿔놨고 그 직원이 뭘 가지고 자기가 그걸 찍었다 그러고 여기에 대해서 총장은 전혀 그런 적이 없다 그러면 그 직원이 그 말 자체로 위조를 자백한 겁니다. 이거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후보자. 아까 그 논문에 대한 그 파일을 보낸 거 말입니다. 파일을 보낸 거 집에 있는 PC로 보냈다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PC. 화면 좀 띄워봐 주세요. 그러면 저 뭐예요? 노트북 아니고 PC라 그랬죠? PC라고 생각됩니다. PC라 그랬죠? 네. 저 좀 보세요. 미안하지만 그 파일은 뭐로 갔느냐? 어디서 작성이 됐느냐? 회사, 소속,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의 PC로 작성이 된 겁니다. 저희 집의 것입니다. 속성을 쓰게 될 때 속성에서 소속과 이름을 저장해 둔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저 포렌식으로 저게 나온 거예요. 그 파일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소속에 있는 PC에서 거기서 지급된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작성이 됐다는 게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걸 그냥 집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PC를 지급받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네.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그램 등을 네.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네. 제 PC에 그 모든 사람이 보면 윈도우 등에 쓰게 되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소속을 기재하게 되어 있는데 네. 제가 그렇게 기재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PC를 누가 쓰든 간에 제 아들이 쓰건 딸이 쓰건 누가 쓰든 간에 아니, 이런 그거는 형태의 모양이 잠깐만요. 나오게 되어 후보자,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그거는 프로그램이고요. 네. PC도 지급을 해줬다고요. 서울대 법대에서요. PC 자체, 네네. 하드웨어. 그런 사실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집에 가져간 거 아니에요. PC에서 그 폐기 거의 이제 중고가 되게 되면 집에서 예. 쓰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 법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지고 갔다. 그 PC를 예. 그런 얘기죠. 지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게 PC인지 아니, 자, 윈도우인지 하여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예. 된 거잖아요. 국가에서 지급된 거를 집에 가져가요? 아니,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 방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윈도우 오래돼서. 프로그램 때문인지 하드웨어인지는 제가 이 보도를 보고 오늘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 워드 자체는 제 컴퓨터에서 작성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죠? 그게 제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라 제 집에 있는 글쎄, PC인 아닙니다. 것입니다. 자신의 컴퓨터에서 작성된 거 맞고 서울대학교 연구실이 아니고 그걸 집에 가져가서 그거를 딸이 쓴 것 같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예, 제 서재에 있는 PC를 그 저희 얘기잖아요.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는 PC를 무단으로 집으로 가져갔고 그거는 물품관리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딸이 그거를 또 가서 아빠의 공용 물품을 또 사용하고 예? 거기다가 지금 문제는 거기에 그렇게 본인의 컴퓨터를 사용해가지고 거기 문서가 작성이 되는데 그거를 몰랐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 제가 컴퓨터에 뭐가 작성되고 나가는지도 모른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 PC를 공용으로 쓰고 밖에 나가고 난 뒤에 저희 아이가 쓰면 그 아이가 쓴 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집에 공용으로 공용으로 쓴 파일이 PC가 남아 있지 있으니까 않습니까? 그런 거고요. 네, 자, 그러면 그 우리 후보자 집에는 컴퓨터가 몇 대입니까? PC가 2대 있습니다. 2대 있어요. 네, 이번에 그 정경심 교수는 압수수색 당할 때 본인의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또 반출했어요. 집에 가져간다고 할 일이 있어요. 네. 그럼 집에 컴퓨터 PC가 2대 있는데 교수 연구실에 있는 건 왜 또 가져가요? 그 제 처가 지금 여러 가지 언론 취재나 그 난감한 상태라서 본인도 자기 연구실에 있는 영주에 있는 연구실에 있는 PC가 PC 내용을 봐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검이요? 알겠습니다. 연구실에 알겠어요. 출근을 할 수 없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가지러 간 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 당하기 전날 가서 그거를 집으로 빼돌렸다가 그걸 다시 제출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집으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한투증권 직원 트렁크에서 발견됐어요. 그 PC가. 그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간단하게 아닙니다.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시간 다 갑니다. 몸이 너무 안 좋은 상태라서 아는 그 한투 직원이 운전을 했고요. 하고 난 뒤에 제 처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좀 가지고 있으라 그랬고 아, 그래서? 서울에 귀경하고 난 뒤에 만났고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그걸 그대로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투 직원이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건데 무슨 집에 와서 업무를 한다고 그런 또 거짓말을 합니까? 그 집에서 정도 하고요. 집에서 할 쓰려고 얘기가 가져온 많습니다. 것이란 취지입니다. 쓰려고 의원님. 가져왔는데 왜 남의 트렁크에 가지고 있다가 냅니까? 자, 그 정도 하고요. 이 최성해 동양대 총장하고 직접 통화한 일이 있죠.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제 처의 통화 말미에 자, 바꿔서 했는데 이제 네. 부부가 바꿔서 통화를 했는데 총장 보고 총장님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냐.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정 교수도 삽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죠.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아, 이제 또 없어요. 그 총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래야- 너무 총장님 무리를 이렇게 송구합니다. 지금 제 처가 많이 억울해하고 제 처는 그 위임 받았다고 하는데 좀 조사를 해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총장도 그래야 총장님도 살고 우리 정 교수도 산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장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야 총장도 살고 정 교수도 산다. 그렇게 얘기를 안 해주면 정 교수도 죽고 총장도 죽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묵시적인 협박이에요. 강요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후보자를 강요죄로 고발할 겁니다. 조사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조사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은평갑 박주민입니다. 사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정보 그리고 정확한 정보가 국민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후보자의 답변을 좀 가로막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이게 원래 그러면 청문회의 취지, 즉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를 좀 더 많이 전달을 해드려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맞는 건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다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동양대 표창장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관련된 질의를 후보자께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총장 표창장. 예. 자, 이 표창장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주장은 존경하는 주광덕 의원님이 이 총장 명의 앞에 교육학 박사라는 표기가 빠지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제 사진을 보면은 교육학 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총장 최성의 명의 앞에. 자, 그러면 주광덕 의원님 주장에 따르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입니다. 맞죠? 근데 반면에 동양대 최혜성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성의 총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1년 번호가 연도 다시 1 다시 또 연번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은 표창장은 자기가 결제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위에 보시죠. 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 사진은 제 2018-4호로 끝나고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주광덕 의원님의 주장과 최성의 총장의 주장이 상충되고 있는 표창장의 실물이 또 있는 겁니다. 즉 주광덕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진정한 것이어야 되는데 총장 말대로라면 저 표창장은 총장이 날인을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모순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동양대의 여러 상장이나 표창장이 1년 번호라든지 또는 형식이 통일되게 관리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이라는 것입니다. 후보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이 표창장 양식은 처음 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제 동양대 안에서 표창장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사실 저는 전혀 모르는 사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주장만 봐도 그리고 저 실물을 봐도 통일된 형식으로 표창장이 관리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자, 후보자의 딸이 그러면 과연 봉사활동을 했느냐? 심지어는 저런 봉사활동이 아예 없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 문자는 당시 인턴십 과정을 관리했던 교수가 보낸 문자입니다. 저 문자를 보면은 2012년도에 실제 프로그램이 진행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죠. 후보자의 딸이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서 풍기라는 곳에서 숙식하면서 봉사했다. 그게 참 드물고 희한한 일이었고 감사한 일이었다라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스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교한 작전이라는 시각으로 이 활동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지역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줬고 또 대학을 이 지역에 뿌리내리게 했던 활동인데 그런 관점에서 이 봉사활동을 봐주면 참 좋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봉사활동은 실제로 있었고 그리고 그 실제로 있었음을 봉사활동을 담당했던 교수가 확인해주고 있는 것을 보이는데 후보자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는 그때 분명히 봉사활동을 가서 딱 그 경북 지역의 그 청소년들의 뭐 영어 에세이 첨삭이라든가 어떤 영어 관련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봉사활동 분명히 했었고 그것을 굉장히 그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교수 등은 고맙게 여겼고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표창장을 추천했고 그래서 표창장이 발부됐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동양대학교에서 관리하는 상장이나 표창장의 형식은 통일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혼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까 당국대 당국대 논문의 저자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셨으니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리학회 판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네. 저게 이제 자, 병리학회 PPT를 보면은 병리학회에서 결과된 걸 보면은 논문 취소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면서 대표적인 이유가 IRB를 거치지 않았는데 IRB를 거친 것처럼 위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IRB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논문 취소의 핵심 사유는 IRB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자 표시가 부적절했던 거, 즉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했던 제1저자 표시에 대한 부분은 오히려 쟁점 삼에서 저렇게 얘기합니다. 당시에는 규정이 없었다. 그 당시엔 규정이 없었는데 2012년도에 뒤늦게 만들어진 규정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이야기, 저 당시에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하고 일치되는 것이죠. 예,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 2012년도에 뒤늦게 생긴 규정을 가지고 그 전에 있었던 일을 대해서 판단하는 거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 오히려 그 당시에는 저런 것도 가능했었다라고 보는 것이 병리학회의 판단에는 부합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시간 드리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동양대학교 총장하고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네, 일단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병리학회 취소는 그 교수님의 문제이고요. 저 취소 문제는 저희 아이하고는 딸아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딸아이는 IRB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가서 체험 활동을 하고 인턴을 받아왔을 뿐이고요. 그다음에 동양대 총장님과는 제 처가 그 압수수색 되고 하는 날 너무 놀라서 총장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짧게 정리하십시오. 네, 회장님. 네. 말씀이 좀 주셔야죠. 이게 뭐 말이 짧으시면 다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네. 예, 공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자신이 제 처가 총장님께 자기 정말 억울하다 하소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위임을 해주신 게 아닙니까? 또 그러니까 총장님 아마 안 하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전 통화 내용을 모르니까요. 그 말미에 죄를 바꾸게 제가 처가 너무 흥분을 한 상태라서 제가 진정하라 그러면서 제가 총장님 예, 그렇게 길게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네. 취지는 이미 나왔어요. 네. 총장님께 뭘 그렇게 비주얼 고주얼 합니까? 네. 그 총장님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고 제 처가 이러이러한 주장을 하니까 좀 조사를 잘 해주시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